소리를 들을 시간 드릴 거예요. 노래면 시예요. 두 장 더 넘겨. 세 장 넘겨. 시면 서정갈래고요. 서정갈래라는 말은 정서를 풀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의 정서가 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요것만 써놓으면은 요 페이지는 내용이 다 끝납니다. 우산 힘들게 들고 왔는데 비가 와야 조금씩 와요. 보람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국 색깔 칠합시다. 서정문화, 고대가요, 신라시대 향가, 고려시대 고려가요, 경기체가, 시조, 한시, 조선시대 악장, 시조, 가사, 한시. 공무도하가 이러한 것들 고대가요고요. 신라시대 향가는 출제 비중이 높죠. 오늘 배울 제망매가가 여기에 들어가고, 고려시대 고려가요, 청산별곡 알아요?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의 사러리랐다, 가시리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서경별곡, 이런 애들을 고려가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경기체가는 여러분들 아마 졸업하실 때까지 한림별곡이라는 노래 하나만 배우게 될 거다. 시조는 언제나 필수로 나오고 외부 지문으로 제일 잘 나오는 게 시조죠. 조선시대의 악장, 여러분들 악장 이미 배운 거 있습니다. 우리 방학 동안에 해놨었던 용비어천가 있죠? 중세국어에서 얘가 악장이고, 시조도 있고, 가사가 오늘 배울 삼미인곡, 송미인곡 여기에 해당된다. 한문으로 쓰여진 시는 딱 봐도 한시구나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 뒤에서 배울 작품이 뭐라고요? 제망매가하고 송미인곡. 그래서 제망매가 향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시조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알아야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가사, 송미인곡 요거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야 한다 이야기. 다시 앞으로 넘어오죠. 향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찾아 표기한다. 무슨 말이냐? 두 장만 넘길게요. 여기 봅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쓰고 요렇게 읽는다야. 앞에처럼 쓰고 뒤에처럼 읽는다야. 그러니까 생사로은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생사기른이라고 하는 거지. 색깔 칠해 놓은 글자들은 음을 빌리는 거니까 음차했고, 요렇게 길로자죠. 얘는 뜻을 빌려온 글자이기 때문에 훈차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쓰여진 글자는 한자가 아니라 향찰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 체계다. 일단은 이렇게 알면 돼. 왼쪽처럼 쓰고 오른쪽처럼 읽는다. 우리말 어순대로 되어 있고,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고, 조사라던가 어미라던가 등, 조사, 어미 등 형식, 형태소까지 표기가 가능하다.
한자를 빌려왔지만 한자에는 없는 걸 쓸 수 있는 종합적인 표기 체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확인하도록 하죠. 우리말을 국어 어순대로 적은 향찰 표기, 향찰에다가 별표, 신라 때부터 고려 초까지 향유됐던 노래다. 서동요는 네 줄로 쓰여진 사구체, 처용가는 8줄로 쓰여진 팔구체, 제망매가는 10줄로 쓰여진 십구체, 십구체 향가는 다른 말로 산회가라고도 합니다. 48, 19체가 있고요. 19체가 그 중에서 가장 정제된 형태상 완벽한 가장 정제된 형식이라고 하죠. 19체 향가는 3단 구성, 마지막 두 줄을 낙구라고 하는데 항상 감탄사가 있습니다. 가장 정제된 형식. 어머, 따라서 시조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시조와 형식적 특성이 유사합니다. 향가의 형식적 특성이 시조로 이어집니다. 임금의 신하와 임금과 신하의 도리, 추모, 연모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나 불교와 주술성이 띠는 게 대부분이고 배경 설화가 있습니다. 잡자는 승려, 화랑, 여성 등 다양했는데 현재 전해지는 걸로는 승려나 화랑이 가장 많습니다. 다시 향찰로 표기했습니다. 주체적인 외래문화 수요, 우리는 무조건 갖다 뺏겨 쓰는 거 아니야. 자주성이 드러납니다. 음과 뜻을 빌렸지만 찾아 우리 민족의 정서를 우리말 어순으로 표기했습니다. 오, 조상님들 멋져. 창조적 수용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시조는 고려 후기부터 현재까지 우리 고유의 정형시, 정형시라는 말은 형태가 빡세게는 아니지만 고정되어 있는 시를 정형시라고 하죠. 고려 후기 신흥 사대부들이 유교적 관념과 주관적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창안했습니다.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3장 6구 45자. 한 줄을 네 덩어리로 끊는 사음보. 글자 수는 3444가 기본입니다. 정말요? 뒤로 넘어오죠. 어디를 보면 되냐? 19페이지 아니야 20페이지 20페이지 얘가 시조예요. 첫째 줄을 초장, 둘째 줄을 중장, 셋째 줄을 종장이라고 하니까 3장.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인가 하노라. 잘라놓은 거 요 하나를 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가 6개겠지.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글자 수가 3, 4가 반복이 되죠. 3, 4 혹은 4, 4조의 음수유를 지니고 있으며 한 줄을 네 덩어리로 끊어서 읽으니까 사음보율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특징.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야. 종장의 시작이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죠. 이거 어디에서 온 거야? 19채 향가에서 오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된다. 됐을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죠. 하던 거 계속 이어서 해야 되니까. 종장의 첫 음보는 어즈버 삼음절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초장, 중장, 종장, 여기는 항상 삼음절 세 글자로 와야 합니다. 물론 아닌 애들도 간혹 있어요. 처음에는 양반 4대부 계층이 쓰다가 거기에다 더하기 기생들, 거기에다가 더하기 서민 계층까지 향유층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동그라미 주로 사설시조를 씁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된다. 다음 페이지. 가사 시조보다 조금 길다라고 해놨는데 위에다가 씁시다. 사음보로 쓴 다음에 그걸 할 말 끝날 때까지 계속 쓰면 됩니다. 사음보 연속체. 정말요? 네, 뒤로 넘어가죠. 아무데나 볼게요. 대가는 벼각시 본듯도 한뎌이고 사음보.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사음보. 해다저 저문날에 누를 보러 가시는고 사음보. 그래서 미리 여기에다가 하나 더 써놓읍시다. 사음보 연속체. 가사니까요. 사음보 연속체. 할 말 끝날 때까지 쓰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창안한 양식으로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 형식은 운문이고 내용은 산문이다. 하고 싶은 말을 사음보로 끊어서 쓰면 그게 가사다. 상춘곡,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고공가. 나중에 한 번쯤은 다 보시게 된다. 3, 4조, 4, 4조, 사음보, 연속체. 길이 제한 없음. 보통은 서사, 본사, 결사, 3단 구성. 정격가사는 마지막 줄이 3543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16페이지. 요게 마지막 줄이에요. 그래서 사를 낙구라고 표현하고 16페이지. 각시님 다리야 카니와 구준비나 되쇼서. 글자 수가 3, 6, 4, 3. 3543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얘를 정격가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와서 형식은 운문이지만 내용은 산문. 조선 초기에서는 자연 속의 생활과 연군 지정, 왜 먹고 살만한 양반 4대부들이 그렇게 썼거든. 조선 후기에는 작자층이 평민으로 확대되어 실생활과 관련된 사실적 내용 다룬 작품이 많아집니다. 형식적 특성에서 살펴본 한국문학의 특징 별표. 3단 구성. 낙구의 감탄사. 삼음보나 사음보.
이러한 것들이 형식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좀 많았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옆에 오른쪽 제망매가 제를 지냅니다. 죽은 누이를 위해 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지내는 노래 19채 향가 442 괄호 열고 기서결 괄호 닫고 3단 구성. 누이가 죽어서 추모적이에요. 슬프니까 애상적이고요. 불교적이다라는 건 월명사가 스님이기도 했고 미타찰이라고 하는 불교의 극락세상이 나옵니다. 누이가 죽었는데 슬퍼하는데 그치지 않고 돛닦아 기다리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의지적.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재회의 소망 앤드 재회에 대한 의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납니다. 윤회사상, 재회 소망, 다양한 비유와 상징, 19채 향가. 누이와 갑자기 이별하며 느낀 슬픔, 삶의 무상감, 종교적 의지로 극복, 종교적 의지로 승화합니다. 송미인곡이라는 말은 사미인곡, 이편 이런 뜻입니다. 서정가사고요. 양반이 있었고요. 정격가사 3643으로 끝나니까 정격가사. 서정적이고요. 충신연주지사. 임금님 사랑해요. 노래다. 님을 향한 그리움. 변치 않는 자신의 충성, 사랑, 맹세. 임금에 대한 그리움, 변함없는 사랑, 연군지정. 한자어 거의 없이 순우리말로 표현된 겁니다. 빨간색 두 여인의 대화체입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라는 것 확인. 삼위인곡 후편. 관직에서 물러나 창평에 은거할 때 그리운 정을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빌렸습니다. 천상에서 님을 모시다 지상으로 내려온 선녀. 하늘에 있다 지상으로 내려온다. 적강 모티프. 임금에 대한 충정을 한 여인의 지극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염난 할배가 임금님 사랑해요 보다 가녀린 여인이 나예님 사랑해요가 더 잘 먹히지. 그래서 정서의 보편성을 획득합니다. 보편성을 획득해 줍니다. 그 정도 확인. 방금 읽은 11페이지 천천히 읽으시는데 4분 드릴 거예요. 외울 거 외워주시고 시작.
앞페이지 보면 만화책 있어요. 맨 앞페이지 보면 세 장이 만화책이에요. 한 장은 제 막내가, 두 장은 송민이. 제 막내가 나와 있는 한 장 만화책 봅니다. 2분 드려요. 만화책 보세요. 만화책. 다른 것도 아니고 만화책 보라는 거죠. 오케이. 자, 요렇게 된 페이지 펴세요. 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지내며 부르는 노래. 여기에서의 노래는 향가. 10줄로 쓰여져 있죠. 19채 향가. 19채 향가 3단 구성 4, 4, 2 3단 구성 살고 죽는 길은 여기 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야. 길이 있는데 요렇게 가면은 사는 길이고 계속 걸어가면 죽는 거야. 이 앞에 사람이 서 있어.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머뭇머뭇 거리겠지. 왜? 까딱하면 죽는 거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대단한 거야. 이렇게. 나라 팔아먹은 것들은 재산 환수하고 다 태워 죽여야 돼. 살고 죽는 길은 갈림길. 이승에 있죠. 요 갈림길 제가 이승에 그렸어요. 이쪽이 이승이고 점점점 저쪽이 저승이에요. 살고 죽는 길은 여기에 있음에 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느끼는 거니까 보편적인 거지. 삶과 죽음은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큰 따옴표. 나는 이제 간다. 죽은 누이가 말도 못 다 이루고 어찌 그렇게 떠나갔습니까? 죽은 누이가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갑자기 죽었어. 갑자기 죽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비애감이 느껴질까?
누이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하지만 이 슬픔은 인간 전체야 아니면 개인적인 거야? 개인적인 거야. 개인적 슬픔입니다. 어느 가을 역삼각형 여기에서의 가을은 소멸, 하강의 이미지가 있죠. 어느 가을 일찍 불어온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너는 죽고 너와 나는 한 가지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내가 가는 곳이 어딘 줄 모르겠구나. 느낌표 꽝 탄식의 영탄적 어조. 일찍 불어온 바람 때문에 누이가 죽었죠. 잎이 떨어졌지. 바람이 불어서 원인. 잎이 떨어지게 되었죠. 결과.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자. 운명 그 자체. 자연의 섭리를 상징합니다. 잎은 바람 불면 떨어지는 유한한 인생, 그리고 죽은 누이를 나타냅니다. 죽은 누이를 떨어진 잎에다 비유하는 거지. 너와 나는 한 가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어. 하지만 나는 네가 가는 곳이 어딘 줄 모르겠구나. 안타까움, 인생무상.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종교적인 믿음인 거지. 이건 누구나 다 느끼는 거야. 개인적 슬픔을 보편적 정서로 확대했습니다. 라고 확인하셔야 한다. 요 멘트 중요해요. 작년 수능 특강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쌤이 최신 문제를 자주 보신다면 요 말씀은 해주실 수 있다. 겁나 중요한 부분. 19채 향가 마지막 두 줄은 묶어서 뭐라 그래요? 낙구. 낙구는 항상 감탄사로 시작을 하죠. 시상의 전환이라는 말까지 같이 외워놓읍시다. 지금까지 슬펐는데 감탄사를 통해서 밑파찰, 극락세계, 불교적, 너를 만날 나는 앞에 또 말이 빠져 있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재회에 대한 믿음으로 슬픔을 극복합니다. 종교적 승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는 거네요. 죽으면 끝이 아니야. 불교의 윤회 사상. 19채 향가의 낙구 첫머리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화살표 시조 마지막 줄 종장의 첫구. 감탄사로 그 형식적 특성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지. 됐을까요? 중요한 건 이거야.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여기 자연의 섭리로 나타냈습니다. 됐을까요? 네. 다음 페이지.
442 3단 구성 기, 서, 결. 개인적 차원의 이야기를 보편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마지막에 시상을 집약합니다. 감탄사는 나중에 시조 종장의 첫 구로 이어집니다. 대상 누이가 갑작스럽게 죽었죠. 어떻게 알아요?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시적 화자 나는 슬픔과 충격 불교적으로 극복할 겁니다. 일찍 불어온 바람, 누이가 젊은 나이에 죽었다. 떨어진 이파리 죽었다. 죽은 누이. 너와 나는 한 가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 다음 빨간색 펜 있으면 두 군데다가 서로 삿대질 할 거예요. 조금 지저분해지겠지만 여기는 이승이죠. 미타찰은 저승이지. 그러니까 둘이 서로 대조된다. 둘이 서로 대조된다. 하나 더. 여기에 나는 죽은 누이고 밑에 나와 있는 나는 월명사 아저씨죠. 똑같은 나지만 이 나와 이 나가 다르다. 그것까지 확인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대조는 아니더라도 대비되는 의미의 시어가 있음.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뒤로 넘어와서 여기 이승 미타찰 저승 대비되는 시어가 있습니다. 옆에 1, 2, 3번 풀고 채점. 그렇지. 거기. 수진이는 조금 이해됐어요? 몇 번 틀렸어? 1번만 잠깐 다시 볼까요? 위로 올라오죠? 대상을 의인화하여 친근감을 나타낸다. 아유, 약간 좀 무리가 있는데 비유적인 시어는 확실히 있고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향찰 맞고 19채 향과 사사이 맞고 인간사를 자연사에 빗대어 맞죠. 누이가 죽어서 딱히 친근감 나타낼 부분은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의인법이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죠.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한 건 아니니까요. 정지. 가사의 특징 3, 4조, 4, 4조의 사음보 연속체. 형식은 운문, 내용은 산문. 특히 송미인곡 같은 경우에는 임금님 사랑해요, 충신, 연주, 지사. 대화체 형식을 통해서 작가의 정서를 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서정성을 높여줍니다. 여성 화자의 역할이 있는데 1번 여자, 2번 여자가 있는데 1번 여자는 질문을 하고 2번 여자는 대답을 하고 2번 여자가 하소연을 하면 3번 여자가 위로해 주고 3번 여자가 죽어서 달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달 말고 굳은 비가 되세요 라면서 조언해 줄 거고 1번 여인은 보조적 인물이고 2번 여인이 중심 인물입니다. 하지만 둘 다 작가의 분신이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같이 쓰고 있어요. 1번, 2번 여자의 발화를 다른 색깔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시작해 봅시다. 1번 여자가 질문을 하면서 작품이 시작됩니다. 한 장 넘겨. 1번 여자가 권유하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말이 많은 건 2번 여자지만 시작하고 끝내는 건 1번 여자다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한다. 앞으로 넘어오시죠.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본 듯도 하군요. 어머, 둘이 아는 사이야. 천상백옥경 원래 있던 곳. 원래 있던 곳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져서 아래로 삼각형 저물어 가는 날에 아래로 삼각형 누구를 보러 가는 건가요? 질문. 천상백옥경과 이별을 했다. 관직에서 물러나 있다. 해가 다 져서 저물어 가는 날 저녁 쓸쓸한 시간을 강조한다. 하강적 이미지. 우리 앞에서 배운 제망매가에서도 하강적 이미지 있었나? 있었어요. 제망매가에서 가을, 이에저에 떨어질 잎 전부 다 하강적 이미지였어. 둘 다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음. 맞는 말이야. 해가 다 져서 저물어가는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 겁니까? 원래 천상백옥경에 있던 여자가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적강, 모티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적강 모티프.
여인 이가 대답합니다. 어머, 너로군요. 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나의 이야기는 과거 자신의 사랑 이야기, 님과 이별한 이야기. 다 내 잘못이에요. 자책하는 이야기. 내 얼굴, 내 모습이에요. 중세국어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의미 축소된 단어지. 옛날엔 이게 다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요만큼만 얼굴이니까. 내 얼굴, 내 행동이 님 괴얌직하지만 님이 사랑함직한가? 내가 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죠. 어쩐지 나를 보시고 큰 따옴표 너로구나. 1번 네가 날 모셔라. 정철 입장에서 보면 정철이 벼슬 해라 라고 여기실 때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었지. 허튼 생각이 전혀 없었지. 오직 사랑, 오직 임금님께 충성 했을 뿐. 근데 왜 사랑받으면 막 오바하고 몰라 혀 짧은 소리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아양 부리고 교태 부리고 어지럽게 해서였나? 반기 씨는 님의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을까? 나를 대하는 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과거와 현재 자신의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려 봤더니 심사숙고. 내 몸이 지은 죄 산처럼 쌓여 있다. 산같이 직유법. 죄가 산처럼 쌓여 있다. 과장. 산처럼 쌓여 있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냐? 해봐야 소용없지. 사람이나 허물하랴? 소용없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수, 원, 수, 구. 사자성어. 서럽게 풀어 헤치니 조물주의 탓입니다. 그것이 나의 운명이었습니다. 님과 헤어진 상황에서 님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군주를 비판하지 않는 유학자의 태도. 다 내 탓입니다. 요렇게 묶어 옆에 세 줄, 마지막 세 줄, 다 내 탓. 자책하고 있다. 다 내 잘못이죠, 뭐. 그랬더니 1번 여자가 그런 생각 말아요 라고 위로. 아니에요. 마음에 맺힌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인 2의 하소연. 님을 모셔봐서 벼슬 하면서 관직에 있으면서 님의 일을 내가 잘 아는데요. 물 같은 얼굴, 연약한 님의 몸이 편하실 적 몇 날일까요? 아프지 않을까? 춘, 봄의 열기, 추위와 고열,
괴로운 여름 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 가을날 동천 추운 겨울은 누가 모시고 있을까? 님의 1년을 걱정. 죽조반 아침 저녁 진지는 옛날처럼 드실까?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주무실까? 방금 읽은 두 줄 님의 하루 사소한 일과 걱정. 하루 사소한 일과 걱정.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했더니 이미 이 소식은 끊긴 지 오래된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했더니 오늘도 거의 다 끝났구나. 하루 종일 님 생각. 내일이라도 사람 올까? 이 사람은 님 소식 전해줄 사람이에요. 님이 아니야. 님 소식 전해줄 사람이야. 오늘도 거의 다 지났구나. 내일이라도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싱숭생숭하죠? 방황하고 있다. 옆 페이지. 여인 1번. 백옥경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조물주의 탓이죠. 에휴, 당신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 말아요. 아니요, 마음에 맺힌 일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님 소식 궁금하고 혼자서 외롭고 꿈을 꿀 만큼 사랑하는데요. 저 죽어서 달이 되렵니다. 달 말고 구준비가 돼야죠. 달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구준비 알게 해줘야죠. 이거죠. 전 여친 가가지고 인스타에서 훔쳐보고 스토리만 몰래 보지 말고 DM 보내요. 이거야. 여인 2의 과거. 님이 나에게 관심 있었죠. 너로구나. 너무 응석과 애교를 부린 게 오버였었죠. 님과 멀어진 게 다 나 탓이라고 생각을 하죠. 앞에 본문 보면 아시지만 제가 몇 날일까, 몇셨는가, 세셨는가, 자셨는가 전부 다 물음표 표시해 놨습니다.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님에게 관심과 걱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옆에 세 문제 시작하시죠.
풀고 채점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뒷페이지 이따가 시간 또 더 드릴게요. 집에 있어봐야 자꾸 우울한 생각만 나고 릴스만 보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밖으로 나갔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체크. 차라리 물가로 가서 체크. 높은 산에 올라가니 차라리 물가에 가서 체크. 요렇게 화살표 표시해 놓고 공간 이동.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님 계신 곳이라도 바라보려고 했는데 구름은 말할 것도 없고 안개는 무슨 일일까? 구름과 안개 때문에 님 계신 곳이 안 보여. 화자와 님 사이의 장애물. 당시 조정을 어지럽히던 간신들. 구름은커녕 안개는 웬일일까? 산천이 어두운데 해와 달, 님, 임금을 어찌 보며 당연히 못 보지. 지쳐 가까운 곳도 모르는데 천리, 정서적 물리적인 이 거리감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못 보지. 거리감이 극복이 안 되는구나. 산에서는 답이 없어. 그래서 차라리 물가로 가서 백길이라도 보려고 했는데 바람에 물결에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배 안 떠. 님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못 와. 그러니까 절망감이 심해지겠죠. 화자의 이동과 정서 변화, 산에서 물가로, 정서 변화, 절망감이 심화됩니다. 사공은 어디에 가고 빈 배만 걸려 있을까? 나처럼 외롭게. 나처럼 외롭게 객관적 상관물.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별거 없어. 그냥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지는 해 역삼각형 하강적 이미지 쓸쓸함을 나타내주는 배경, 시간적 배경.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느낌표 꽝 탄식. 산에 가도 답 없고 강에 가도 답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바다로 가나? 집에 가야지. 모첨, 초가지,
초라해. 정철 입장에서 보면 전남 창평에서 은거하고 있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차가운 자리에서 고생고생 하면서 한밤중이 되어 돌아오니 시간의 흐름도 나타나 있어. 반벽청등, 벽에다가 불 켜놨네? 불 켜놨네? 쓸데없이 나처럼. 객관적 상관물. 쓸데없네? 나처럼. 누구를 위하여 밝혀져 있을까? 산에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방황했더니 점점점 오늘 하루 일과 하루 종일 이러고 지냈더니 한 3만 보 걸었어.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해. 잠깐 사이에 역진 힘이 다하여 풋잠을 잠깐 들었다. 님에 대한 정성이 지극해선가 꿈에 님을 보게 되었지. 님을 볼 수 있는 매개체. 잠깐 만났죠. 일시적 재회. 하지만 꿈은 깨게 돼 있어. 그러면 더 허망해지지 않나? 허무함, 결과적으로는 허무함을 심화시킵니다. 옷같이 고운 얼굴이 반이 넘게 늙었구나. 왜? 곁에서 내가 모시지 않아서. 거봐, 내가 있었어야 된다니까. 마음에 머금은 말을 실컷 아뢰고자 했는데, 아까 만화책에서 봤죠? 울먹울먹하니라고 말을 못했거든. 눈물이 계속 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말 못해. 정을 못다 하여 목조차 메어오니 내 맘 전할 수 없었어. 그런 상황에서 방정맞은 닭 소리에 꼬끼요 꺽꺽꺽꺽꺽꺽 잠은 어찌 깨었던가. 아, 탄식. 이렇게 기다려봐야 소용 있어 없어? 없어. 살아서 만날 수 없어. 그러면 죽어서 만나야지. 님을 죽여버릴 거야. 그거야? 그건 아니죠. 아, 헛일이로구나. 기다림이 헛일이로구나. 나의 님은 어디에 갔는가?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만 나를 따를 뿐이구나. 누가 불쌍해? 그림자가. 사실은 내가. 나 대신 불쌍해? 객관적 상관물. 이 시에는 객관적 상관물 3개 등장합니다. 진짜요? 네. 위에 빈배, 반벽청 등. 그림자. 학교쌤에 따라서는 이 그림자를 감정이입으로 얘기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학교 필기 따라가라. 불쌍한 그림자만 나를 따를 뿐이로구나. 차라리 죽어서 극단적인 상황 설정. 지는 달이 되어서야지. 님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추리라. 그랬더니
감녀 1번 여자가 얘기하죠. 언니,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달은 되지 말고 모를 수 없는 굳은비가 되세요. 이거지. 됐을까요? 자, 오른쪽으로 와서 봅시다. 색깔 두 개 구분하죠. 1번 여자 보조적 인물 전개와 종결 시작이 1번 여자 끝도 1번 여자 질문과 위로합니다. 들어주니까 여자 2의 하소연을 끌어냅니다. 굳은비가 되세요. 2번 여자 중심 인물 하소연 주된 정서 주도 죽어서 달이 되렵니다. 죽어서라도 님을 따르겠다. 죽어서 달이 되렵니다. 낙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둘 다 작가의 분신이다. 반창고 바꿔야 되는데. 됐을까요? 자, 옆에 필기하려고 일부러 다 간단히 넘어갔거든요. 낙월 1번 여자 2번 여자 굳은비 1번 여자. 낙월은 멀어, 굳은비는 가까워. 달은 시각적 심상만 있어. 굳은비는 시각, 청각, 촉각 모두 다 있어. 그러니까 낙월은 소극적이고 굳은비는 적극적인 거지. 낙월, 달빛이니까 밝아. 굳은비, 비 내려, 어두워. 달빛은 따뜻해, 차가워, 따뜻해. 하지만 굳은비는 차가워. 어쨌든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높은 산에 올라갔죠. 물가로 갔습니다. 공간에 이동이 있어요. 아까 회색으로 칠했죠. 산에 갔더니 구름 안개 때문에 님이 안 보여. 강에 갔더니 바람 물결 때문에 배가 안 떠. 장애물, 간신들입니다. 화자 2의 정서는 읽어보시면 끝나고요. 낙월과 굳은비의 소재는 꼭 확인하셔야 한다. 옆에 4번, 5번 두 문제 시작하시죠. 그리고 채점.
네, 뒤로 넘어갈게요. 정리합시다. 아까 만화책에 배경설화도 많아 있었죠. 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올리며 향가를 지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지전, 노잣돈을 서쪽으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일찍 불어온 바람,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불행, 누이가 일찍 죽었어, 누이가 일찍 죽었어. 요절.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죠. 한 가지에서 너와 내가 태어났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이의 3단 구성, 기, 서, 결, 3단 구성. 마지막 두 줄은 낙구. 누이로 죽음으로 인한 안타까운 심정, 개인적.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삶의 무상감, 보편적. 슬픔의 종교적 승화, 감탄사를 통해서 시상의 전환. 감탄사를 통해서 시상의 전환. 다음. 송강정철은 18년 동인의 탄핵을 받아 관직을 잃고 조정을 떠나 전남 창평에서 4년간 은거 생활을 합니다. 남인이었어요. 동인이 아니라. 이 시기에 정철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닫아 삼위인곡, 송미인곡을 짓습니다. 백옥경, 원래 있어야 할 궁궐, 님은 임금, 님과 나 사이에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장애물, 오련된 개성, 방정 맞은 닭 울음소리, 너 때문에 잠 깼잖아. 원망의 대상. 그렇다고 오전된 개성이 간신인 건 아니다. 낙월과 굳은비의 차이점 제가 아까 다 써드렸죠? 굳은비는 오랫동안 그리운 마음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시죠. 송미인곡의 운율은 사음보 정격 가사다. 3643으로 끝나니까요. 각시님 다리 약하니와 굳은비나 되셔서. 고려수도 500년 도읍지를 필마 벼슬 하지 않은 신하 한 필의 말 혹은 나 혼자 돌아 들어가 봤더니 산천 자연은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인걸 사람은 간대 없다 사라져 버렸구나. 무엇은 뭐뭐하되 무엇은 뭐뭐하다 됐구. 변함없다 사라졌다 대조. 고려 500년이 꿈인가 하노라 느낌표 꽝 영탄적 어족. 탄식. 평시조고요. 회고적이고 감상적이고 나라가 망해서 슬픈 거니까 애상적. 고려 왕조에 대한 회고와 인생무상, 나라가 망해서 슬퍼요. 맥수지탄. 자연과 인간 대비, 비유적 표현. 세 줄로 나누죠. 3단 구성.
제막매가 3단 구성. 둘 다 3단 구성. 이 작품의 어즈버는 안타까움이 집약됐고 제막매가의 아는 시상이 전환되고 정서를 집약해 줍니다. 서술형 문제에 있다면 진짜 내기 좋은 말이야. 이 작품 시조와 송미인고 가사는 둘 다 사음보입니다. 라는 거 확인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한국 시가문학의 전통 3단 구성. 제막매가와 송미인곡은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받습니다. 제막매가는 인간의 본원적인 문제인 삶과 죽음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드러냈습니다. How? 어떻게? 자연에 비유함으로써. 송미인곡은 한자의 사용을 절제하고 님을 그리워하는 진솔한 우리말로 표현하여 가사 중에 최고, 백미,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꼽힙니다. 야, 마씨, 삼국지 알아요? 삼국지? 마씨 집안의 아들이 그렇게 똘똘하다며? 예, 아들놈들 하나같이 다 최고입니다. 그 중에 첫째 마량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걔가 어떻게 생겼는데 눈썹이 허예요. 백미. 그래서 최고 중에 최고라는 뜻이 된 거예요. 밑에 건 딱히 안 보셔도 됩니다. 앞으로 넘어오셔서 꼽사리 문제 빈칸 채우고 뒤에 소단원 문제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출발!